혼자 사는 70대가 일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73입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일은 안 합니다. 몸이 안 돼서요. 연금도 없어요. 평생 일용직으로 살았거든요. 건설 현장 떠돌아다니면서 일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 없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막막했어요. 이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집 팔아야 하나?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일 안 해도 삽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알고도 안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괜히 버티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 지금도 후회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20살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이 현장, 저 현장 떠돌아다녔습니다. 아파트 짓는 현장에도 가고요. 도로 만드는 현장에도 갔어요. 건물 짓는 데도 갔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일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쉬고, 비 오면 일 못하고 추우면 일 없고,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몸도 튼튼하고 일도 많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 갔습니다. 인부들 모이는 곳에서 기다리면요. 현장 소장이 와서 사람 뽑아갔어요. 뽑히면 그날 일 있는 거고요. 못 뽑히면 집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젊을 땐 잘 뽑혔습니다. 힘도 세고 일도 빨랐거든요. 하루 일당 받아서 집에 가져다 주면요. 아내가 그걸로 살림했어요. 사대보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일용직이니까요. 회사 소속도 아니고 그냥 하루 일하고 돈 받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몰랐어요. 주변에 넣는 사람도 없었고요. 다들 저처럼 일용직으로 살았거든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바빴는데요. 연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애들 셋 키웠어요. 다 공부시켰고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등록금 내려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주말도 없이 나갔어요. 여름엔 더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쉴 수 없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했어요. 아내도 고생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일도 나갔어요. 둘이 벌어서 애들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벌면 벌른 대로 나갔어요.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에 등록금에. 통장에 돈 모아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60 넘어가니까 일이 줄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더라고요. 젊은 사람 쓰는 게 낫다고. 새벽에 인부 모이는 곳에 가도요. 저만 안 뽑히고 남는 날이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일했어요. 여기저기 소개받아서요. 하루 일당이 점점 줄었습니다. 15만 원 받던 게 12만 원 되고, 12만 원이 10만 원 되고, 나중엔 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65세 되던 해에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일 끝이었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45년 일하고 손에 남은 게 500만 원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33만 원. 이게 전부였어요. 45년 일하고 받는 게 한 달 33만 원. 아내는 아직 62이었어요. 65세가 안 돼서 기초연금 못 받았습니다. 우리 둘이 33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막막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이제 안 불러줘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봤습니다. 지인 소개로 작은 공장 면접을 봤어요. 포장 작업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입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일주일만 일해보세요. 괜찮으면 계속 쓸게요. 일주일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늦게 오고 일찍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나오세요. 월급은 15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합치면 183만 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첫 출근 날 기억나요. 작업복 입고 공장에 들어가는데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65세 건설 현장 끝났는데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했어요. 다들 30대, 40대였습니다. 저만 65. 눈치가 보였어요. 저 영감 뭐야? 이 나이에 왜 여기 와 있어? 그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돈 벌어야 하니까. 자존심 버리고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내가 밥을 잘 못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소화제 사다 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아내가 괜찮다고 했지만요.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위 내시경하고 CT도 찍었습니다. 결과 나오는 날 기억나요.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하더라고요. 위암이었어요. 3기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손을 잡았는데요. 손이 차갑더라고요.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빨리 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실손보험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병원 가야 했어요. 항암제가 비쌌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70만 원씩 나갔어요. 저는 공장에서 계속 일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아프다고 쉴 수가 없었거든요. 월급 150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 합쳐서 183만 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생활비 쓰고 병원비 내고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65이 됐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어요. 아내 몫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씩 깎인대요. 33만 원이 2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합치면 52만 원이잖아요. 전보다 19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월 수입이 202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아내 병도 좋아질 거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갔어요. 암이 전이됐대요. 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한 달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입원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나갔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공장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급여 좀 당겨서 받을 수 있냐고. 사장님이 50만 원 먼저 줬어요.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결국 퇴원하지 못했어요. 입원한 지 2달째 되던 날, 숨을 거뒀습니다. 제 나이 68, 아내 나이 65이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촐하게 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애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장례비 조금 보태줬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요.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았더라고요. 3년 동안 병원비로 나간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천 몇백만 원은 쓴 것 같아요.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기초연금이 다시 33만 원으로 돌아갔어요. 아내 몫이 없어졌으니까요. 월 수입 183만 원. 혼자 쓰기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팠거든요. 허리가 안 좋아졌어요. 무릎도 시큰거렸고요. 68배 공장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잖아요. 포장 박스 나르고 쌓고.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하는데요. 저는 한 번 들 때마다 허리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2년을 더 버텼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어요. 월급 150만 원에서 50만 원씩 떼서 모았어요. 기초연금 33만 원에서도 10만 원 모았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모은 거예요. 2년이면 1,440만 원이에요. 거기다 아내 병원비 쓰고 남은 돈이 있었어요. 500만 원에서 몇백만 원 쓰고 남은 돈. 그리고 공장 다니면서 조금씩 모았던 돈.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70살 되던 해.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못 폈어요. 병원 갔더니 디스크래요. 더 일하면 못 걷는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뒀어요. 5년을 일했습니다. 65부터 70까지. 손에 남은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얼마나 버틸까? 그 생각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공장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5년 동안 매일 나갔었거든요. 아침 7시면 나갔고요. 저녁 6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눈은 떠지는데 할 일이 없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쉬는구나. 이제 좀 살겠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2만 원, 통신비 7만 원. 이것만 해도 32만 원이에요. 거기다 보험료가 나갔죠. 건강보험료 10만 원, 실손보험 15만 원. 합치면 25만 원이었습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57만 원이었어요.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혼자 먹는데도 한 달에 30만 원은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허리 때문에 한 달에 2번은 갔거든요. 물리치료 받고 약 타고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다 합치면 102만 원이에요. 기초연금이 33만 원 들어오잖아요. 102만 원 나가고 33만 원 들어오면요. 매달 69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5천만 원 있으면 오래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요. 69만 원씩 나가면 6년이에요. 6년이면 제가 76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돈이 바닥나면 어떡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더 아끼기로 했어요. 식비를 줄였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었어요. 반찬도 김치랑 계란으로만 했어요. 전기도 아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안 켰어요. 선풍기만 틀었죠. 겨울엔 보일러를 최대한 안 켰어요. 옷을 두껍게 입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69만 원씩 나가던 게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50만 원이면 8년을 버틸 수 있어요. 80살까지는 가는 겁니다.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2년째 되니까 또 불안하더라고요. 5천만 원이 3,8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1년에 600만 원씩 빠지는 거예요. 이 속도면 6년 남았어요. 76에 바닥나는 겁니다. 계산을 다시 했어요. 50만 원도 많아요. 40만 원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럼 7년 반. 77까지는 가겠죠? 근데 4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33만 원 들어오고 40만 원 나가면요.
한 달에 7만 원 까먹는 거잖아요. 집도 있고 굶지도 않는데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했어요. 한 친구는 더 시골로 내려갔대요. 여기도 빠듯하다고. 다른 친구는 자식들한테 손 벌렸대요.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가진 돈으로 버티고 싶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5천만 원이 3,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1,8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3년 만에요. 이 속도면 5년이에요. 75에 바닥나는 거예요. 80까지 산다고 치면요. 5년을 어떻게 버텨요? 그때부터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은 작은 아파트예요. 24평짜리. 지방 소도시라 시세가 2억 정도 됐습니다. 이걸 팔면 2억이 생기잖아요. 그 돈이면 한참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팔고 나서 어디서 살아요? 전세 들어가면 1억 5천 들어가고요. 5천만 원 남는 거예요. 결국 그 5천도 언젠간 바닥나잖아요. 그럼 또 어디로 가요? 월세 들어가면 매달 돈 나가고요. 기초연금 33만 원으로는 월세도 못 내요. 집 팔면 끝이에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팔았어요. 최대한 버텨보기로 했죠. 친구들이 주택연금 얘기를 했어요. 집 안 팔고 연금 받는 거래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하기 싫었어요. 집에 손 떼는 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식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어요. 집이라도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 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티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3,200만 원 남았을 때부터요. 밤마다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쓰면 6년 반. 50만 원씩 쓰면 5년. 6년 반이면 제가 77이에요. 5년이면 76이고요. 그 다음은요? 80까지 산다고 치면요. 3년에서 4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뭘로 살아요? 기초연금 33만 원으로요?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답이 안 나왔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팔면 끝이잖아요. 그 돈도 언젠간 바닥나는 거고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택연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집 안 팔고 매달 연금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저는 하기 싫었어요. 집에 손 떼는 건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5년 전에 샀어요. 대출받고 빚내서 겨우 마련한 집입니다. 아내랑 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애들도 여기서 컸고요. 이 집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3,200만 원이 2,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또 3개월 지나니까 2,750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바닥나겠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봤어요. 어둠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집밖에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어요.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한참 있다가 불렸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직원이 서류 확인하더라고요. 집 등기부등본 보고요. 제 주민등록증도 확인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되세요? 2억 정도 됩니다. 연세가 73이시네요. 계산기를 두드리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월 70만 원 정도 나오세요. 70만 원이요? 네, 73이시고 집값이 2억이니까요. 이 정도 나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합쳐서 103만 원이네요.
103만 원. 그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서류 목록 적어줬어요. 집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다 준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서류 챙겨 오시면 바로 신청해 드릴게요. 고맙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데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해야 하나? 이게 맞나?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3년을 버텨봤잖아요. 집 안 팔고 5천만 원으로 버텨봤어요. 근데 1,8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 속도면 곧 바닥나요. 그럼 집 팔아야 해요. 아니면 굶어야 하고요. 주택연금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갔어요. 서류 다 챙겨갔습니다. 같은 직원이 받더라고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네, 다 됐고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서명했어요. 도장도 찍었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심사 나가고요. 한 달쯤 걸릴 거예요. 통과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때부터 첫 입금까지는요. 2달 정도 걸립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집에 손 뗀 거예요. 담보로 맡긴 겁니다. 근데요.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3년 동안 불안했거든요. 매일 통장 보면서 불안했어요. 또 얼마 줄었나? 언제 바닥나나?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매달 70만 원이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합치면 103만 원. 103만 원이면 혼자 살 수 있어요. 집도 그대로 있어요. 어디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돼요. 죽을 때까지요. 왜 진작 안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전에 했으면요. 1,800만 원 안 날렸을 텐데 5천만 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괜히 버텼습니다. 집 지킨다고요. 자식들한테 남긴다고요. 근데 이러다 제가 먼저 죽으면요.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사 통과됐다고요.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금 시작한대요. 고맙다고 했어요. 전화 끊고 한참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됐구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택연금 첫 입금일이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7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진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정말 들어올까?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근데 진짜 들어왔어요. 다음 달에도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제가 죽을 때까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요. 충분합니다. 관리비에 공과금 내고요. 밥 먹고 병원 가고. 그래도 남아요. 3,200만 원은 안 건드려도 돼요.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비상금으로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며칠 뒤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같은 직원이었습니다. 잠깐 들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서요. 걱정됐습니다. 문제는 아니고 좋은 정보 알려주려는 거래요.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금 여유자금 있냐고요?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과세 종합저축을 추천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뗀대요. 일반 예금은
이자에서 세금 떼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안 뗀대요. 한 달로 따지면 10만 원 넘게 더 받는 거래요. 10만 원이요. 3,200만 원 다 넣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된대요. 바로 가입했습니다. 3,200만 원 전부 넣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온대요. 3개월치 합쳐서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주택연금에 기초연금의 이자까지요.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일 안 해도요. 집에서 쉬어도요. 매달 들어와요. 3,200만 원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서 이자만 나오는 거예요. 원금은 안 건드리는 겁니다. 집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거고요. 집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근데 매달 10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이게 현금 흐름이구나.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3,200만 원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요. 쓰기만 했으면요. 몇 년이면 바닥나는 거예요. 바닥나면 끝이에요. 근데 현금 흐름으로 바꾸니까요. 달라졌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서 이자만 나오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 팔았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고요.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 쓸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또 줄었다. 또 얼마 남았나? 지금은 안 그래요. 통장 보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져요. 1일 되면 들어왔겠지. 25일 되면 또 들어오겠지. 이게 현금 흐름의 힘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왜 진작 안 했을까? 3년 전에 했으면요. 돈 안 날렸을 텐데. 1,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괜히 버티다가요. 집 지킨다고요. 자식들한테 남긴다고요. 근데 살아야 하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후회됐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한 게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어땠을까요? 1,000만 원, 몇백만 원 남았을 때요. 그때 했으면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지금은 비상금도 있고요. 매달 들어오는 돈도 있어요. 급한 일 생기면 비상금 쓰면 되고요. 안 급하면 안 건드리면 돼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 안에서만 쓰면요. 원금은 안 줄어요.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요. 저처럼 버티지 말라고. 집 지킨다고 돈 다 까먹지 말라고. 주택연금 하라고요. 비과세 저축도 알아보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3년 버티면서 깨달았습니다. 돈 모아두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통장에 돈 쌓아두면 언젠간 바닥나지만 들어오는 길을 만들면 안 바닥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들어오는 것만 쓰면 되니까요. 비싼 수업료 냈습니다. 1,800만 원이요.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뜨겠죠? 저도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주택연금 받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예요.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 말라고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은 괜찮으세요? 걱정 없다고 했어요. 주택연금 받고 있다고. 매달 들어온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더라고요. 전화 끊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걱정했나 봅니다. 혼자 사는 늙은 아버지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렸습니다. 그게 다행이에요. 평생 주기만 했거든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살 때도 보태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손 벌리긴 싫었어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혼자서요. 주택연금 신청하고요. 비과세 저축 가입하고요. 누구 도움 안 받았어요. 자존심이 지켜지더라고요. 아들들이 가끔 전화합니다. 주말에 뭐 하시냐고요. 밥은 잘 드시냐고요. 잘 먹고 있다고 해요. 걱정 말라고요. 애들도 바쁜 거 압니다.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저까지 신경 쓰면 힘들잖아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이상했어요. 아내 없는 집이 텅 비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지어 먹고요. 낮에 동네 산책하고요. 저녁에 TV 보다가 자요. 심심할 때도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외롭진 않아요. 그냥 혼자인 거죠. 복지관에 가끔 갑니다. 거기서 친구들 만나거든요. 다들 비슷한 처지예요. 혼자 살거나 아내랑 둘이 살거나. 복지관에서 점심도 줍니다. 3,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갑니다. 밥도 먹고 친구들도 보고요. 동네 슈퍼 사장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 뭐 사세요? 계란하고 두부 좀 주세요. 친절하게 담아줍니다. 작은 일상이에요. 특별한 일 없어요. 근데 이게 삶이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요. 밥 먹고요. 숨 쉬고요. 그게 사는 거더라고요. 매달 1일이 되면 통장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들어왔나요? 25일에도 확인해요. 기초연금 들어왔나요? 3개월에 한 번은 이자가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마음이 놓여요. 이번 달도 살 수 있구나. 다음 달도 괜찮겠구나. 병원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허리 때문에 한 달에 2번요. 물리치료 받고 약 타고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가요. 아프긴 하지만요. 일할 때보단 나아요. 쉬니까요. 무리 안 하니까요. 날씨 좋은 날엔 동네 뒷산에 갑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허리 아프니까 무리는 안 해요. 정상까지는 못 가요. 중간쯤에서 쉬었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바람 쐬고 햇볕 쬐고요. 집에 돌아오면 개운합니다. 저녁엔 TV 봅니다.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요. 9시쯤 되면 졸려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제 하루예요. 명절엔 애들이 옵니다. 큰아들네, 둘째네, 막내딸네요. 손주들도 오고요. 그날은 집이 시끄럽습니다. 애들 뛰어다니고 웃고 떠들고요. 좋아요.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조용해집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처음엔 허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익숙합니다. 혼자인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인 거예요. 돈 걱정은 이제 안 합니다. 매달 들어오니까요. 밥 걱정도 안 해요. 먹을 만큼은 사 먹으니까요. 집도 있고요. 쫓겨날 일도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73세 혼자 산다는 게요. 처음엔 막막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버틸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있으니까요. 비상금도 있으니까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렸으니까요. 떳떳합니다. 아내한테도 떳떳해요.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당신 걱정 말아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선선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한 달 생활비가 궁금하실 거예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관리비 10만 원,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8만 원, 수도세 2만 원, 통신비 7만 원. 여기에 보험료 25만 원. 합치면 57만 원이에요. 식비는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씁니다. 혼자 먹으니까 많이 안 들어요. 마트 갈 때 할인하는 것만 사고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어요. 병원비가 15만 원. 허리, 물리치료, 감기, 검사 등으로 자주 가니까요. 경조사비는 한 달 평균 3만 원 정도. 친구들 모임 나가면 밥값 나오고요. 다 합치면 100만 원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100만 원 넘게 됩니다. 주택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이자 합치면요. 그럼 매달 10만 원 정도 남아요. 그 돈은 따로 모아둡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병원비 갑자기 많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집 수리할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쓰려고 모아두는 겁니다. 3,200만 원은 안 건드렸어요. 비상금이니까요. 급한 일 생기면 거기서 쓰면 되는데요. 아직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친구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주택연금 얘기요.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집 담보 잡히는 거 무섭지 않냐고. 안 무섭다고 했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통장에 돈 쌓아두고 까먹으면서 사는 게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언젠간 바닥나거든요. 바닥나면 끝이에요. 근데 주택연금은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집도 안 뺏깁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 친구가 고민하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은행 가봤대요. 상담 받고 왔다고요. 다음 달에 신청한대요. 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비과세 저축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것도 좋다고요. 세금 안 떼니까 이자를 더 받는데요. 저도 그거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다들 힘들거든요. 연금 적은 사람 많아요. 저처럼 국민연금 없는 사람도 있고요. 집은 있는데 돈은 없고, 돈은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그런 얘기 나누다 보면요. 정보도 얻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느 마트가 싸다더라. 작은 정보지만요. 쌓이면 도움돼요.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긴 하죠. 근데 많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들어오는 길만 있으면요. 주택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이자 11만 원, 합치면 100만 원 넘습니다. 100만 원으로 충분해요. 혼자 사는데요.